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순간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의 입으로 사실을 인정했을 때라는 걸요.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서러움이었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부정되는 순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함께 첫 집에 들어서던 그때 매일 행복을 다짐하던 수많은 약속들이 머릿속을 두드려댔죠. 지금 당신 그 말 후회 절대로 안 해? 후회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머리를 망치로 강하게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눌렀죠. 그 여자 생각도 당신이랑 같아? 아마도. 남편은 전혀 미안하지 않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때 지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운명이야. 그 사람 날 기다려줬고 나도 보답하고 싶어. 그 이야기를 꼭 내 앞에서 해야겠어? 운명? 운명이라는 말을 10년 가까이 살아온 아내 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당신이나 나나 불행했잖아. 나도 내 행복을 찾고 싶고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랑 살고 있었던 게 그렇게 불행했니? 미안. 당신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시간이 지나면. 그래. 그럴지도. 한때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말이 참 싫었어요. 슬프고 행복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든 현재의 감정들을 깡그리 부정하는 말이니까요. 어린 시절에는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어른들의 그 말이 너무 가볍게만 들렸죠. 하지만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어서는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이 당장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잊고 지내는 날이 더 많아지고 한때는 둘도 없을 것 같은 친구였지만 전화번호도 모르게 되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미워 죽겠는 사람과 웃으면서 볼 수 있듯이 떠난 사람도 변한 사람도 탓하거나 붙잡지 않게 되더군요. 마치 짧은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30대 후반의 유부녀입니다. 결혼을 하게 된 건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아니, 결혼 전부터 저희는 애초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했죠. 요즘은 그걸 딩크족이라고 하더군요. 딩크족이란 아이가 아닌 오로지 자신들에게 집중하려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어요. 일단 전 이혼 가정에서 자랐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혼 위기를 겪고 있던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낳아서 결혼 생활을 연장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우리가 이렇게 맞지 않는 건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다 라는 이상한 결론으로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위태로운 젊은 부부의 결혼에서 저라는 존재는 튼튼한 연장선이 되어주진 못했어요. 결국 제 나이 10살, 부모님의 이혼과 동시에 그 누구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짐짝이 되었습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양육권으로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정반대였죠. 차라리 양육비를 줄 테니 데려가라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저를 거부했습니다. 난 몰라. 난 데려갈 수도 없고 데려갈 생각도 없어. 그럼 애는 고아원에 맡길까? 그래야 속이 편해.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무슨 여자가 모성애가 없어. 다른 여자들은 자기 애만은 달라고 사정을 한다던데 데려갈 수도 없고 데려갈 생각도 없다는 말을 애 앞에서 해? 야, 애는 혼자 낳니? 내가 낳자고 했어? 당신이 낳자고 했잖아. 그리고 여자인 내가 애까지 키우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 돈? 웃기시네.
남자가 벌어온 돈이나 쓰면서 언제부터? 아, 혹시 지난번에 그 남자 만나려고? 아, 남자가 애는 싫대? 새 출발하려니까 애가 걸리적거려서 그래? 그러는 당신은? 남자 이혼은 흠 아니라면서. 그러더니 애가 딸리면 흠이 될까봐 그런 거 아니야? 양심이 좀 있어라. 양심은 네가 없는 거지. 너 그 남자한테 애 있다고 말도 안 했지? 진짜 소름 끼치고 끔찍해. 아이, 그러면서 또 결혼을 한다고? 그 남자가 난 너무 불쌍해. 아, 나처럼 속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야, 당신이 만나는 그 여자는 안 불쌍하니? 양심이 있으면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흠과 짐작. 한 젊은 부부의 아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결국 할머니와 할아버지, 친척들 집을 전전하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자기 딸의 나이가 10살인지 12살인지 묻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제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당연했죠. 거기다가 남편은 어린 시절에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기에 자신의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야, 넌 왜 간장을 안 먹어? 짜서? 기억해. 예전에 너한테 어릴 때 내가 학대당했다고 말했었지.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엄마가 날 하루 종일 굶겼거든. 그때가 6살인가 7살이었어. 아빠는 덤프트럭 기사였으니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엄마는 매일 술 마시러 나갔어. 그러다가 새벽 2시쯤 들어와서 내 앞에 밥이랑 김치만 던져줬지. 그렇게나 어린데 진짜 미쳤지 미쳤어. 그런데 간장은 무슨 상관이야? 한 번은 내가 국이 없냐고 물었어. 근데 엄마가 간장을 내 밥에 부었지. 억지로 먹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김치 없이 간장이랑 밥만 줬어. 그래, 다 좋아. 하나만 묻자. 그게 국간장이야 진간장이야? 뭐? 야, 너 미쳤냐? 나 되게 진지해.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생각해봐. 그게 국간장이면 넌 진간장에 도전할 수 있어. 그럼 네 트라우마의 절반은 극복하는 거지. 어때? 도전? 미친. 야, 저리 가. 너랑은 절교야. 아, 진짜 또 삐지기야? 너 나 말고 친구 없잖아. 나 친구 있거든. 진짜 엄청 친한 친구 있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다는 그 친구. 유학 갔다며. 그럼 한국에서는 내가 유일한 친구 맞잖아. 맞지? 그지? 차라리 네가 유학을 갔어야 했는데. 우린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저와 남편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거의 없었어요. 덤덤하게 자신의 아픔을 말하는 모습에 장난을 쳤지만 그 사람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린 시절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꼭 맞지는 않지만 어딘지 비슷한 형태인 한 세트의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가까워지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같은 대학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는 차차 연인으로 발전했죠. 결혼은 어쩌면 서로에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네가 매번 말하던 그 친구는 결혼식에 온대? 누구? 준호? 아이, 준호야 백수라서. 아니, 준호 말고 그 어릴 때부터 알던 여자 말이야. 뭐 일단 말은 했는데 확실하진 않다고 하네. 진짜 친한 거 맞지? 뭐 상상 친구 그런 거 아니지? 아이,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올 거야. 꼭 올 거야. 결혼식 날이 되어서 목을 빼고 기다리던 남편을 보았을 때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우위에 있는 듯 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그 친구가 저희 결혼식에 왔을 때 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예쁘다라는 말로 정의 내리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매력적이었거든요. 대충 풀어넘긴 부스스한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닿아 있고 얼굴은 인형처럼 작았죠. 그 작은 얼굴에 콕콕 박힌 동그란 눈과 버선 끝처럼 올라간 작지만 또렷한 코, 그리고 시원한 인매와 도톰한 입술, 긴 팔과 다리는 모델 같아서 군데군데 찢어진 모양이 난 티셔츠와 긴 코트 차림이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서 미의 기준인 휘인 피부도 아니었죠. 오히려 구릿빛에 가까웠고 죽은 깨가 코와 눈 밑에 오밀조밀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와 하는 탄성이 나올 정도였어요. 반가움에 입을 크게 벌린 남편을 두고 제게로 성큼성큼 걸어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상상했던 것처럼 예쁘시네요. 라고 하며 악수를 청할 때 풍겼던 향수 냄새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욕 많이 하던가요? 급하게 온다고 드레스 코드가 좀 그렇죠. 특히나 여자치고는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는 제가 남자였어도 반할 정도였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아니, 여자인 저 역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게 그녀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바로 호주로 돌아갔기에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죠. 후회했던 건 있었습니다. 옷은 둘째치더라도 향수 뭐 쓰는지라도 물어볼걸.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남편과 저보다 더 친한 친구 사이였어도 어쨌든 곁에 있는 건 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긴장해야겠다는 말을 흘려 들었습니다. 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니? 다 의심해봐야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남녀 친구 충분히 인정해. 다만 동성 친구보다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한다는 거고. 1년, 3년? 아니, 10년 정도로 친구라고 하면 좀 웃기지? 35년이면 충분히 많이 들인 거 아니야? 그럼 인정해야지. 그래도 넌 결혼식장에서 그 여자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 자리에 다른 친구들도 그 여자 멋지다고 난리였잖아. 너희 연애 기간이 너무 길어서 감이 안 오는 거 아니야? 긴장 좀 해. 확실히 예쁜 것도 있는데 좀 멋지긴 했어. 야, 네가 인정을 하면 어떡해. 동성이든 이성이든 친구는 애초에 호감부터 시작해. 너도 알잖아. 더구나 너희 둘도 친구에서 부부까지 된 거 아니야? 전 친구의 어깨에 손을 살포시 올렸죠. 친구야, 미안하지만 난 내 남편을 처음부터 남자로 봤단다. 호시탐탐 노렸지. 그리고 친구부터 차근차근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도 뭐라고 못해. 나도 성별이 남자인 친구들 있잖아. 야, 그게 그거랑 같니? 엄청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인 친구는 없잖아. 그야 그렇지.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녀석들이긴 해. 어쨌든 너도 너무 믿지 말라고. 결혼식장은 네가 주인공인데 네 남편이 그 여자 얼마나 챙기고 싸고 돌았는데 난 눈이 돌겠더라니까. 저도 결혼식 날은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거의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은 유난스럽게 굴었죠. 심지어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를 할 때는 제 옆에서 사라져서 그 친구에게 딱 붙어서 긴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싸움까지 가지 않은 건 그 친구가 오히려 저를 배려해줬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그 친구의 대화 내용만 들으면 거의 동성 친구에 가까울 정도로 거칠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다정하고 예의 있게 굴었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남편의 친구가 솔직히 싫지는 않았습니다. 털털한 성격이 꼭 제 마음에 들었어요. 더구나 저희의 결혼 생활은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슷한 가치관 덕에 우리는 때로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부부처럼 생활할 수 있었죠.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공포 영화를 보는 게 저희의 소박한 취미였습니다. 그리고 야구 시즌에는 주말에 야구장에 가기도 했죠. 깔끔한 성격 탓에 청소 문제로 부딪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가족들에게 신경 써줄 필요도 없었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줄 시댁도 없었어요. 이대로라면 무난하게 20년, 40년 후에도 서로의 곁에 있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바로 작년에 일이 터지고 말았죠. 남편이 넋이 빠진 것처럼 제게 소식을 알리더군요. 뭐? 그 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온대. 들어온대. 남편은 흥분한 상태로 거실을 휘저으며 웃음을 흘렸죠. 내가 그렇게 오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하더니.
근데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대? 그야 모르지. 외국에 사는 게 지겨워졌나? 뭐 어쨌든 이제부터 바빠질 거야. 집도 그렇고 자가격리 때문에 도울 부분도 있을 거고. 에? 그걸 왜 당신이 도와? 가족들은? 아, 몰랐어? 부모님이 호주에 계셔. 여기 아는 사람은 나뿐이고. 자가격리? 그렇지. 외국에서 오는 거면 해야지. 순간 덜컹 하더군요. 남편의 성격상 우리 집에서 머물자고 할 것 같았어요. 혹시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건가? 방이 없잖아. 괜찮을까? 무슨 소리야. 불편하게 우리 집에 왜?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눈치가 없진 않구나 싶었죠. 그래? 그렇다면 뭐. 집 알아보고 있어. 우리 집 근처에 살게 하려고. 그래야 내가 돕기도 편하고 오고 가기 편하지. 망할 남편. 전 이를 부득 갈았습니다. 설마 했지만 정말 바로 저희가 사는 아파트 옆동으로 집을 알아봤더군요. 심지어 저를 그 집으로 끌고 가서 페인트 칠까지 시켰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콧노래까지 부르는 남편을 보면서 속이 뒤집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어요. 자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 있었을 그 친구가 남편에게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갔죠. 그녀와 만나게 된 건 남편이 5살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굶주린 배를 잡고 집 앞 놀이터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빵을 내밀었다고 했죠. 그녀는 빵을 한 입 무는 순간 울음이 터진 어린 남편을 오랜 시간 달래주었다고 하더군요.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지도 모르는 단순한 호의가 어린 아이에게는 더욱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나 허리 아파서 죽겠어. 그냥 대충 좀 하자. 거기 제대로 안 발렸잖아. 얼룩진다고. 꼼꼼하게 해. 사포질을 미리 잘 해놔야 한다니까. 봐봐. 그러니까 울퉁불퉁하지? 여긴 화장실 문이니까 내가 미리 젯소 바르라고 했잖아. 아니다. 한국은 습기가 많으니까 전체 다 바르는 게 좋겠네. 네 얼굴에 젯소 발라줄까? 갑자기? 눈에 습기 차게 해줄까? 이런 뜻이다. 에이, 알았으니까 이왕 해주는 거 좋게 하자는 거지. 뭘 그런 걸로 주먹을 쥐냐? 얼른 얼굴 풀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야, 우리 집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그냥 사람을 시키든지. 정성이지. 내 평생의 은인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평생의 은인. 남편은 늘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서운하거나 신경 쓰인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도배며 장판이며 싹 다 갈고 가구까지 꼼꼼하게 골랐죠. 물론 돈은 그 친구가 다 지불했고요. 전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처럼 남편의 고집에 못 이겨 그릇을 고르고 함께 가전제품을 골라야 했죠. 제가 싫다는 티를 내면 불운한 자신의 과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를 반강제로 참여시켰어요. 솔직히 그냥 친구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은 들었죠. 특히나 줄자를 들고 다니며 정확한 치수까지 수첩에 적는 꼴을 볼 때마다 명치에 주먹을 날리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준비가 끝나고 공항에 데리러 가던 날이 되었어요. 남편이 회사까지 쉬면서 전장으로 나가는 비장한 장수의 표정을 지었을 때는 실제로 한 대 때렸죠. 제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건 거의 16일 정도가 경과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절차가 어떤진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격리를 해야 했다고 해요. 그렇게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그녀는 짜증날 정도로 여전히 예뻤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어려 보이려고 화장을 떡칠한 저와는 정반대였죠. 수수한 옷차림과 민낯의 얼굴로 저를 반갑게 안아주었어요. 어색할 줄 알았던 만남은 의외로 순조로웠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할 때 센스가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과하지 않고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도 위트가 있었죠. 우린 식사를 끝내고 커피를 사들고 나와
공원 벤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결혼은 하지 않으세요? 무슨 그런 걸 물어. 실례야. 그런가? 죄송해요. 아니요.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없죠. 한 번 했어요. 그럼 이혼? 그녀가 씩 웃었죠. 네, 이혼을 왜 했는지 제일 궁금하시죠? 원래 다들 그렇잖아요. 전 대답 대신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더군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었죠. 조건도 맞고 타이밍도 맞아서 한 결혼이었거든요. 싸운 적도 없었고요. 제가 나빴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달까? 약간의 오기와 자존심 때문에 겨우겨우 이어나가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기로 결심한 거고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는 걸 알았고 행복해지고 싶었으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 그렇죠. 제가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요. 누구? 내가 모르는 친구가 있어? 한국에? 너도 아는 친구일 거야. 언젠가는 소개해줄게. 잘 되면. 누군데? 이름 정도라도 말해주지. 비밀이야. 제법 쌀쌀한 날씨 탓인지 저는 그때 남편의 귓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걸 봤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묘한 여운이 남는 그녀의 고백은 곁에 있는 저 역시도 설렐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여자의 감? 이런 부분에서 친구들은 제게 늘 둔감하다고 놀리곤 했습니다. 실제로도 전 그런 게 전혀 발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갑작스럽게 위태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대체 뭘? 어떻게? 막막했습니다. 만약에 하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어나지 않은 상상 속에서도 저는 수없이 그녀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집착이 시작되었죠.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냥 쉬어도 된다니까. 아니, 나도 당신 친구 만나고 싶어. 그러고 싶어. 그리고 난 초대받아서 가는 거야. 연락도 내가 한 거 아니고. 야, 솔직히. 솔직히 뭐? 그렇잖아. 친구끼리 보는 건데 계속 같이 가냐? 전 기가 차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난 당신 친구 아니야? 그 사람이랑 떨어진 기간 생각하면 솔직히 당신이랑 내가 가장 오래된 친구 아니냐고. 그리고 막말로 친구끼리인데 뭐 어때? 꼭 둘이 만나야 돼? 혹시 말이야. 당신 질투 그런 거 하는 거야? 뭐? 질투라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 요즘 당신 하는 거 보면 술자리에도 쫓아오고 점심시간에 반차까지 쓰면서 와서 밥 먹고, 아무리 내 친구가 당신한테 나오라고 한다고 했지만 적당히 눈치껏 몰라? 에휴, 그걸 내가 꼭 말로 설명을 해야겠냐? 당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거의 1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한 번은 둘만 이야기할 시간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서러웠죠. 전 결국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당황한 남편은 저를 약간 달래는 것 같더니 약속 시간이 되었다고 도망치듯이 집을 빠져나갔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그때 확실하게 들었어요. 이미 남편은 그 여자를 친구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보통의 친구라면 자신의 아내가 우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가진 않을 테니까요. 불현듯 이혼이라는 카드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아는 누구, 연예인 누군가의 이혼에 대해서 떠들면서 늘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전 항상 자신이 있었어요. 절대로 바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막상 제 상황이 되니 비참하게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비굴하면서도 치사해지고 있었죠. 둘이 행복하면 어쩌지? 이혼하자고 하는 동시에 좋다고 하면 어쩌지? 전 침대에 엎드려서 쏟아지는 눈물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 같았고 남편을 생각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인정하는 게 비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전 걱정이 먼저 됐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던 그 시절 40이 다 된 여자들에 대한 그 사람의 가차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눈에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치장하며 매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여자이길 바란다고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지금의 제 나이와 비슷한 나이, 전 그때 그 사람과 함께 희죽거리면서 웃었죠. 절대로 우리는 그 나이가 되지 않을 것처럼. 더구나 전 예쁘지도 않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예뻤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작은 얼굴에 걸맞는 예쁜 몸매도 가지고 있었죠.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와 웃을 때 찌그러지는 작은 보조개까지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오래 살았으니 유부남이라는 이유가 그녀에게 있어 사랑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 같았어요. 자유분방하고 쿨한 여자. 만약에 그런 여자가 함께 떠나자고 한다면 아무런 미련도 없이 절 버릴 것만 같았죠. 제가 남자였어도 그랬을 겁니다. 거울 속의 저는 남편에게 미련을 남기지 못할 것 같았죠. 온갖 더러운 상상을 하고 있는 제 귀에 띠띠띠띠 하는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잠에 든 척했죠. 하지만 제 코끝에 느껴진 건 알싸하고 푸른 장미향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 이마 위로 손길이 느껴졌어요. 가늘고 차가운 그녀의 손이었죠. 괜찮다니까. 아이, 뭘 이렇게 와. 자는 것 같은데. 그런가? 깨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가자. 나가서 말해. 그럼 일단 죽은 끓여두고 쪽지라도 써서 두고. 아야, 참 됐다니까. 푹 자야지. 얼른 나. 내가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런가? 알았어. 남편의 말에 우욱하고 불같은 감정이 올라왔고 저는 눈을 슬쩍 떴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프다면서요. 전화도 안 받고. 실례인 건 아는데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요. 병원 갈래요? 제가 아프다고요? 제가요? 남편을 보니 고개를 돌리더군요. 전 기가 차지만 꾹 눌렀죠. 네, 몸이 좀 안 좋긴 했죠. 감기 몸살인가? 아니면 화병일 수도 있고. 이런, 안색도 안 좋고 얼굴도 빨갛고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약이랑 죽 좀 사왔어요. 데워올게요. 조금만 있어요. 저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그녀의 눈빛을 보는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상상 속에서 몇 번이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휘어잡았던 그 여자가 저를 걱정하고 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준다는 게 뭔가 기분이 묘했죠. 전 그녀가 데워온 죽을 받아 먹었어요. 넌 아내가 아프다는데 술을 마시러 나와? 제정신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푹 쉬고 싶다고 해서. 변명할 게 뭐 있어. 내일도 안 좋으면 병원부터 가. 알았어? 알았어. 그녀는 표정을 굳혔다가 저를 보면서 다시 부드럽게 말했죠. 제가 미안해요. 아픈 것도 모르고 나오라고 해서. 일단 푹 쉬고 30분 있다가 약은 꼭 챙겨 먹어요. 그녀가 떠나고 나서 남편과 저 이렇게 둘만 남은 집에는 정적이 가득했어요. 언제나 따뜻하게 느껴졌던 집안의 공기가 너무나 무겁게 가라앉았죠. 전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삼키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게... 꼴 좋다. 안 부끄럽니? 뻔뻔하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내가 푹 쉬고 싶다고 술 마시러 나갔다고 변명한 거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친구랑 둘이서만 놀고 싶었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그냥 둘러댄 것뿐이야. 별거 아니야. 정말 별거 아니라는 그 표정. 남편의 표정은 너무 낯설게 느껴졌죠. 정말이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울고 있었어. 그런데도 넌 날 두고 나갔어. 어떡해. 너보다 그 여자가 날 더 걱정할 수가 있어? 죽도 사오고 데워주고 심지어 떠먹여주기까지 하는데 오히려 난 더 비참하고 초라했어. 내가 미워했던 것까지도 미안했고. 근데 넌 남편이잖아.
내 친구이기도 하잖아. 넌 대체 뭐야? 내 은인이니까 나도 친구랑 오랜만에 수다 좀 떨고 싶었다. 왜?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솔직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야말로 안 하던 짓 하면서 의심하고 간섭하고 숨이 막혀 죽겠어. 전 그녀와의 데이트를 위해 몸단장을 하고 자신의 젊음에 취한 소년처럼 거울 속 자신을 보는 남편을 이제까지 지켜보았죠. 거짓말,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할 정도로 단순한 거짓말부터 정교하게 공들인 핑계까지 전 그래도 남편의 말을 믿으려고 했어요. 둔탁하기만 한 제 오감이 깜빡거리며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애써 무시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과 믿음이란 이름으로 저 자신을 학대하고 싶지 않았죠.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 좋아해? 그런 거야? 남편의 첫 대답은 침묵이었죠. 그 여자 좋아하냐고 물었잖아, 내가.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남편은 입술을 꿈틀거리다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내가 먼저 확실해야 할 것 같아. 이에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말을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냐고. 이 말에 남편은 그 여자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얘기했죠. 빌어먹을 운명 말입니다. 전 예전부터 운명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을 피우는 흔해 빠진 인간들이 입에 올리는 게 운명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직접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아프더군요. 제 모든 시간을 부정당한 느낌 때문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남편에 대한 미련이 씻기듯 사라졌습니다. 제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죠. 정이 떨어졌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미쳐버린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런 별 볼 일 없는 남자에게 미련을 가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 그러자. 그렇게 하자. 어차피 나랑 그 사람 외국으로 갈 거니까 집은 너한테 줄게. 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말해. 그것도 최대한 맞춰줄게.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은 덤덤하게 이혼에 관한 정리를 하려고 하더군요. 덕분에 저희의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명의도 이전하고 남은 대출금까지 일시상환해서 깔끔하게 넘겨받았죠. 괜한 자존심을 세우면서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게 그 정도 권리는 마땅히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저 역시도 오래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뺐죠. 덩그러니 남아있는 반지 자국 때문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잠시였습니다. 각자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제출하러 가기만 하면 됐죠. 남편은 제 마음이 바뀔까봐 두려운 건지 제게 유독 쌀쌀맞게 굴었어요. 혼자 밥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제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는 듯 했죠. 여보나 당신이라는 지칭을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저기 있잖아 이런 말로 말을 시작하곤 했죠. 하지만 그조차도 저에게 어떤 타격도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차갑게 식으니 남편이 제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죠. 어쩌면 저 역시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 오래된 습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손톱 밑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몹쓸 일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혼을 안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마음이 바뀐 거야.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당신 왜 그래 갑자기?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다 정리했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이러는 이유가 뭔데? 나 놀려?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우리 결혼이 10년이야. 그런데 이렇게 끝을 낸다고? 당신 날 사랑하긴 했어?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 여자랑 잘해볼 생각 없어. 나 사실 당신 시험해본 거야. 그냥 당신이 날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야. 그게 무슨 부처님이 할렐루야 하는 소리야. 당신한테 실망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당신을 못 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죠. 처음에는 제게 시비라도 걸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잡지 않는 게 화가 났는지
그게 아니면 위자료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제게 준다는 조건이 갑자기 아까워진 건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제 상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기 시작했죠. 함께 공포영화를 보자고 하거나 TV로 야구를 관람하자면서 맥주를 내밀었을 때는 소름까지 끼쳤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방법뿐이었으니까요. 집으로 찾아간 그녀는 잠깐 놀라는가 싶더니 제게 와인을 건넸습니다. 술이 필요한 얼굴이라서. 저랑 그 사람 이혼한다는 말 들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갑자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쪽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요? 미치겠네. 전 그녀가 웃음을 흘리는 걸 받고 속이 뒤집혔어요. 웃겨요?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화내고 싶어요? 그렇다면 화를 내도 좋아요. 하지만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저 거절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거절이라니? 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좋아했다고 했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쪽이 제 남편을 거절했다고요? 거절하면 안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씩 웃었죠. 뚱뚱한 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 솔직히 남자로서 매력적이면 30년 전 이렇게 오랜 친구로 지내진 않아요. 제 성격상. 친구가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괜한 피해를 줬네요. 알고 보니 남편은 차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저를 버리고 자신에게 오겠다는 말을 들은 그녀는 남편의 외모는 물론이고 성격까지 싸잡아서 비난했다고 했죠. 지금 아내가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하느님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주제도 모르고 불륜까지 꿈꾸는 거냐고. 친구니까 곁에 있어줬는데 혼자 착각하고 주제도 모르고 고백까지 하는 거냐고 혼주를 내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현실을 깨달은 남편이 태세를 전환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죠. 전 기가 차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기의 대단한 운명이 이렇게 박살나는 걸 보니 속으로는 통쾌하더군요. 자신을 기다려준 것이며 이에 보답하고 싶으며 행복해지고 싶다면서 서로가 운명이라던 남편은 그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솔직히 그렇게까지 거절하고 싶진 않았어요. 타일일 수도 있었죠. 근데 난 그쪽도 제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심하게 했어요. 저요? 이거 서운한데요? 전 그쪽이랑 성격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좋기도 했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는 생각했어요. 그녀는 제게 손을 내밀었죠.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 하는 걸로? 전 그녀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그날은 아주 거하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긴 대화를 하고 고민을 나눴고 어느덧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말도 놓게 되었죠. 이따금 남편의 바람 상대라고 생각했던 여자와 함께 웃고 떠든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쾌하고 기분 좋은 사람인 건 분명했죠. 그런데 그때 현관문을 소란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확인했다고. 당장 문 열어. 왜 전화는 안 받는 건데? 여보, 거기 있지? 그녀가 망설이다가 문을 열자 제 남편이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군요. 신발을 신은 채 씩씩거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예의 없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들어와. 미쳤어? 전화는 장식이야? 내가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당신이 내 전화 계속 피하니까 이럴 수밖에. 내가 알아서 해. 너랑 나랑 이혼하기로 한 거 까먹었니? 이혼? 누구 마음대로. 내가 아니라고 했지. 실수라고 했잖아. 야, 말은 똑바로 하자. 실수는 아차 하는 게 실수지. 이혼이라고 하는 건 실수가 아니지. 그건 본심이야. 누구 마음대로? 내가 먼저 얘기했니? 네가 말했잖아.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야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녀가 진정하라는 듯 남편의 어깨를 잡았더니
남편은 뜨거운 걸 만졌다는 듯이 떨어졌습니다. 꺼져. 내 아내야. 아직까지 내 아내라고. 남편은 짐승처럼 그녀에게 이를 드러냈죠. 당신 그거 알아? 얘가 널 좋아한대. 여자를 좋아한다고.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정적이 흘렀고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부정도 하지 않고 한숨을 쉬며 눈을 꾹 감았죠. 남편이 곁에서 날뛰면서 그녀를 비난하는 말을 퍼부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언니? 이야기를 좀... 레즈비언이라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거. 당신은 시끄럽고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봐 언니. 이런 식은 싫었는데. 그녀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다가 제게 돌아섰죠. 결혼식 날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네가. 당신 차지하려고 접근한 거야. 의도적으로 날 유혹한 거라고. 웃긴다. 내가 널 왜 유혹하니? 그냥 네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속을 숨기지 못해서 잘됐다 라고 한 게 유혹이야? 그럼 그게 유혹이지. 착각하게 만든 것도 잘못이야. 와, 너 대책 없는 애구나. 정말 어이가 없다. 너도 알았잖아. 알면서 모른 척한 거잖아. 나 이용한 거지. 뭐 어장관리 뭐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난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 들먹이면서 은인이니 뭐니 30년을 넘게 나한테 감쪽같이 친구인 척 곁에 있었던 건 너야. 더구나 단 한 번이라도 감정에 솔직해진 적이 없잖아 넌. 난 적어도 미안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네. 친구한테 고백받는 것도 기분 못 같은 일이야 나한텐. 그렇다고 친구 마누라를 넘봐? 그래서 한국까지 들어오고? 네가 똑바로 행동했으면 나도 이렇게 이혼까지 할 생각 안 했어. 기분 못 같은 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더럽고 불결해. 억지 부리지 마. 사랑은 그렇게 억지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네가 내 고백을 거절했다고 너한테 내 사랑까지 비난받아야 돼? 그리고 난 그냥 곁에서 지켜보는 걸 택한 거야. 친구가 되기로 했고. 그런데 일을 크게 만든 건 너야. 내가 아니라. 잠깐만. 그럼 언니는 날 좋아했던 거라고? 그걸 당신이 알고 이혼을 안 하려고 했던 거고? 그게 아니야.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던 거야. 곁에 있어서 소중한 걸 몰랐고 그래서 실수했지만 어떻게든 다시 잘해보려고 했던 거야. 언니는? 난 어떤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야. 물론 널 좋아하지만 널 좋아해달라고 구걸하진 않아. 근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적어도 저런 찌질이랑은 살지 말라고 하고 싶네.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놔? 이미 포기하고 물러난 건 너야. 절대로 포기 안 해. 절대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저를 두고 싸우는 걸 생전 처음으로 봤습니다. 애초에 인기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남자들끼리 싸운 걸 본 적도 없었지만 특수한 상황인 것은 확실했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일단 언니, 전 그쪽 취향이 아니라서 죄송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여기가 외국인 줄 알아? 아무리 네가 유혹해봐라. 이 여자는 꿈쩍도 안 해. 알아? 남편은 껄렁거리면서 그녀에게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당신도 아웃이야 미안하지만. 아니, 솔직히 미안한 마음은 없어. 어쨌든 이제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됐어. 야, 우리가 언제는 불같이 사랑했어? 우린 정이 있고 친구고. 친구? 우정? 그걸 끊어낸 건 당신이었어. 이미 늦었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말은 신중하게 꺼냈어야지. 네 절절한 짝사랑 때문에 넌 친구도 잃고 아내도 잃는 거야. 여보, 자기야.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나랑은 불행하다면서 행복해질 거라며. 그때는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저기, 나도 행복해질 거거든? 내 인생에서 얼른 꺼져. 우린 절교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얼마 안 가서 다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죠.
제게 좋은 친구로라도 남고 싶다면서 자신이 쓰던 향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향을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죠. 솔직히 그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관찰한다는 건 말이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긴 시간을 통해 서로의 형태를 기억하지 않아도 알아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찾아오고 제게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죠.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뿐이니? 왜 이렇게 한심해? 그냥 우리 합치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한두 해 보는 사이도 아니고 친구이기도 했잖아. 그런 말이 있어. 결혼은 경험이 부족해서, 이혼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데 어쩌지? 난 기억력은 끝내주게 좋거든. 그러니까 그만 질척거려? 한 번쯤 생각합니다. 남편은 나랑 왜 결혼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사랑이 아니라면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온전한 가정을 원했던 것일까요? 답은 확실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 항상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누구나 결핍된 부분이 있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이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과학과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을 하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정을 갈구하고 돈을 갈구하고 성공을 갈구하고 우위에 서길 바라는 그런 결핍된 것들이 모여 바람을 피우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속이고 때로는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게도 그런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 있는 그대로를 비워둘 생각입니다. 행복,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 저도 모르게 주변에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싶진 않아요. 남편처럼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전 제 안에 있던 행복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걸 사랑한다고 해요. 전 제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